오늘은 아파트 가격은 강남부터 땅끝마을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국의 아파트 가격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전에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왜 그런지 쉽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제 채널에 올해 3월 9일자로 올린 영상에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데만 더 오르지 않고 결국 덜 오른 지역도 나중에 오를 거라는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전국 모든 지역은 눈에 보이지 않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데 정말 그럴까요? 전국 모든 아파트의 가격 데이터를 모아서 분포를 그렸고 한 달 단위로 어떻게 이 분포가 변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가요? 꼬물거리면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데 수축과 이완을 하면서 하나의 생물처럼 움직입니다. 이는 누가 봐도 전국적으로 가격들이 연결되어 있어 보이죠? 그런데 왜 우리 동네, 우리 도시만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전국이 모두 다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까요? 정말 연결되어 있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착각일까요? 진짜로 연결되어 있다면 누가 그렇게 무슨 의도로 만든 걸까요? 물론 동 단위의 작은 지역 수준으로 봤을 때에도 도로 하나 차이, 블록 하나 차이로 입지 수준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동네는 도로 하나만 건너면 분위기가 달라서 연결이 안 돼 있어요 라고 착각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길 하나만 건너도 입지 수준이 달라질 수 있지만 길을 안 건너고 다른 동네와 비교하거나 심지어 다른 도시와 비교하면 우리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의 아파트들이 또 있다는 겁니다. 행정구역은 공무집행의 편의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입지 비교를 할 때는 행정구역을 잇고 비슷한 가격 수준으로 하는 게 더 맞습니다. 이렇게 아파트를 사고 파는 시장 참여자들은 끊임없이 아파트의 가격을 아파트의 가치와 비교하면서 적정 가격을 찾아갑니다. 한 아파트의 생활 여건이나 입지 가치가 비교 대상인 다른 아파트와 비슷한데 가격이 더 비싸다면 안 팔릴 거고 더 싸다면 잘 팔리겠죠. 특히 출퇴근이나 일상생활이 공유되는 광역생활권의 경우 이 비교가 광역생활권 내에서 아주 넓게 일어납니다. 수도권을 예로 들자면 서울, 경기, 인천은 아주 많고 다양한 도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 상대적인 입지 가치의 비교에 의해서 가격 순위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은 상승과 하락이 결국 크게 보면 한 지역처럼 가격 흐름이 유사하게 흐릅니다. 물론 입지 수준에 따라 상승과 하락의 타이밍이 다를 수 있지만 서울의 제일 비싼 동네부터 인천이나 경기도의 제일 싼 동네까지 나와 비슷한 가격 수준끼리 끊임없이 비교를 하면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다가 보면 결국 한 몸처럼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파트를 파는 매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얼마에 팔지가 최대의 고민일 겁니다. 얼마에 팔아야 너무 오래 걸리지 않으면서 헐값이 아닌지 계속 고민하게 될 겁니다. 일단 단지 안에서 내 물건의 수준과 가격을 비교를 하겠죠? 그런데 단지에 물건이 없어서 비교할 대상이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요즘은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더라도 적정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다음 과정을 생각하게 됩니다. 단지 내에서 가격 산정이 해결이 안 되면 이제 옆에 있는 인근 단지의 가격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옆 동네에 우리 아파트랑 비슷한 가격이었던 다른 아파트도 보고 심지어 다른 도시의 내 아파트랑 비슷했던 아파트의 가격도 따져봅니다. 이리저리 따져봐서 매도자 우위 시장이면 비교한 가격 중에서 높은 가격으로 내놓을 거고 매수자 우위 시장이면 비교한 가격 중에서 낮은 가격으로 내놓겠죠. 이번에는 아파트를 사는 매수자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매수자들 얼마에 사야 이 아파트의 가치에 비해 비싸지 않게 살 수 있는지 계속 고민하겠죠. 비교하는 과정은 매도자와 똑같습니다. 먼저 단지 안에서 물건의 수준과 가격을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역시 단지에 물건이 없어서 비교할 대상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단지 내에서 가격이 해결이 안 되면 이제 옆에 있는 인근 단지의 가격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옆 동네의 이 아파트랑 비슷한 가격이었던 다른 아파트도 보고 심지어 다른 도시의 이 아파트랑 비슷했던 아파트의 가격도 따져봅니다. 이리저리 따져봐서 매수자 우위 시장이면 비교한 가격 중에서 낮은 가격으로 제시하거나 찾을 거고 매도자 우위 시장이면 비교한 가격 중에서 높은 가격으로라도 찾겠죠. 이 몇 억이나 하는 인생에서 몇 안 되는 큰 거래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이 상대 비교를 목숨 걸고 하게 됩니다. 날마다 우리 단지, 옆 단지, 옆 동네, 인근 도시, 더 나아가 서울 그리고 강남의 호가와 실거래가 추세가 어떤지 거래가 성사되기 전까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이렇게 시장 참여자들이 이성적으로 아파트의 가치를 기반으로 상대 비교를 통해 적정한 가격을 형성하는 이 현상을 효율적 시장 가설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효율적인 가격 형성으로 시장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초반에 보셨듯이 하나의 생물처럼 가격이 움직입니다. 하지만 시장 참여자가 항상 이성적이진 않습니다. 매도자 우위가 극심해지면 매수자는 비이성적으로 패닉 바잉을 하기도 하고, 매수자 우위가 극심해지면 매도자 역시 비이성적으로 패닉 셀을 하기도 합니다. 비교를 여러 아파트와 하지 않고 유튜버나 지인 또는 중개사 말을 그냥 팔거나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항상 실제 현실에서는 일부 기간, 지역에 예외적인 가격 변화가 나타나고, 이걸 알아보는 투자자들은 투자 기회로 삼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같은 광역 생활권 내에서 비교를 했는데, 그건 이해할 수 있다고 해도 광역 생활권 자체가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서울과 부산의 아파트 가격이 서로 영향을 받을까요? 날마다 KTX로 서울과 부산을 출퇴근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두 지역은 확실히 생활권이 다르고 수도권과 부울경은 가격 흐름을 크게 봤을 때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 두 광역 생활권이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그 원리는 부산에서 1등한 아파트는 부산에서 비교할 대상이 없습니다만 전국으로 보면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 다닐 때 전교 1등은 전국 등수로 본인 성적을 비교하듯이 부산 1등은 서울의 비슷한 수준 아파트나 다른 광역시의 1등 아파트들과 비교를 합니다. 지역의 공급이 너무 많아서 하락장일 때는 이 비교가 잘 안 되고 효율적 시장 가설에 예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 공급이 제자리를 찾아가면 1등 아파트도 정신을 차리고 자기 등수를 찾아간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역 1등은 전국과 비교를 하고, 지역 5등은 앞뒤로 지역 4등, 6등과 비교를 하고, 지역 50등은 49등, 51등과 비교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끝까지 가면 결국 지역 꼴등 아파트도 그 아파트와 유사한 수준의 아파트들과 비교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안 좋은 꼴등 아파트라도 수요가 씨가 마르기 전까지는 이 끝없는 비교에서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전국 1등부터 시작해서 전국 꼴등까지 가격이 연결되는 겁니다. 이런 시장의 효율성은 자본주의 사회라면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효율성을 부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는 방법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 공급이나 외부 경제 영향, 정부 정책으로 이 가격의 왜곡이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이 왜곡은 큰 그림에서 보면 결국 시장의 효율성에 의해 점점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파트 시장 분포가 항상 좌우 대칭인 이쁜 종 모양이 아닌 약간 찌그러질 때도 나타나지만, 길게 보면 다시 원래 모양을 회복해 갑니다. 그래서 이 큰 시장의 흐름을 거슬려 가려고 하지 마시고 잘 타고 가다가 일시적인 왜곡이라는 기회를 어떻게 이용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진정한 투자자의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댓글에 우리 동네랑 그 지역은 수준이 달라요. 따로 봐야 돼요 라고 하는 분들이 보이는데, 맞습니다. 물리적으로 가깝더라도 입지 수준이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입지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도 다른 거겠죠. 하지만 상승장의 상위 입지가 먼저 상승한 것을 입지 수준 자체가 그 전보다 좋아졌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교통이나 일자리라는 대형 호재가 생겨서 입지가 많이 좋아지면 정말로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 동네가 먼저 올랐을 뿐이지 하위 입지인 그 동네도 따라 올라와서 가격 비율은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덜 오른 곳을 고르시라고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힘내서 올리라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역 전망과 예상되는 상승률이 궁금하시다면 멤버십 가입하셔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 원리와 전략 재생 목록의 영상들은 최근 부동산 동향과 상관없이 부동산의 근본적인 원리와 전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니 목록에 있는 영상 전체를 꼭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